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위탁의료법인이 변경됐습니다. 새 재단은 앞으로 최장 10년까지 위탁 운영을 맡게 되는데요. 이전 법인이 겪었던 적자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비까지 해야 하는 만큼 고민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의 위탁으로 10년 가까이 병원 운영을 맡아온 민간의료법인이 지난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만성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난 때문입니다. 다행히 공모를 거쳐 병원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올해 초 해원의료재단에서 대성재단으로 수탁자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직원 고용 승계 등 인사 관련 절차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치매 안심병원 등 과거 해원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천에 적합한 노인 통합 돌봄 시스템 확장을 계획 중입니다. 기존의 요양병원의 모습으로서 운영을 한다면은 기존 건강보험 수가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혀 경영 수지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후기고령 사회에서 회복기 병원 중심으로 해갖고 지역 종합병원과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충분히 경영적으로도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달 기준 전체 233개 병상 가운데 입원 환자는 197명. 병상 가동률은 85%로 2년 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변화 없이는 단순한 재위탁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병상 수를 조절하고 또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 전문 재활 진료를 양성하고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지역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부천. 노인 돌봄에 특화된 지역 거점 병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병원 운영을 위한 방안 찾기에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개 모집을 통해 15개 업체 39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김포 금쌀, 천연 벌꿀, 프라이팬, 욕실 용품 등입니다. 시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을 제공해 제품의 판로 확대와 김포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연간 2천만 원 안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난 2일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린 부천 복사골 예술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예술제 개막식에는 부천 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청년 성악가, 하얼빈 발레단, 월드클래스 앙상블 등이 출연해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복사골 무용제, 복사골 국악제, 어린이 가족 뮤지컬, 시 낭송회 등이 이어지는 동시에 복사골 합창제와 노래 경연대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이번 예술제는 한국예총 부천지회가 기획과 운영을 맡았으며 새로운 엠블럼과 브랜드 정체성을 공개했습니다. 부평구가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공사비의 검토를 신청하면 지원반은 입찰 공고와 사업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검토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검토 결과에는 공사 필요성과 적정 비용 산출 여부 등이 담기며 지원반은 지역 내 다른 단지의 유사 공사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신청 현장을 참고해 견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결과를 냅니다. 검토 대상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공사비 5천만 원 이상 공사로 내외벽 도장 공사, 옥상 방수 공사,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공사 등입니다. 내수 판매량 감소에 미국 관세 정책 여파까지 겹치면서 최근 GM 한국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GM은 철수설에 선을 그었지만 군산 공장 폐쇄로 충격을 받았던 근로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당시 우리 정부는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국 GM에 공적 자금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는 제2의 군산공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자동차 관세가 한국 GM 철수설에 불을 붙이면서 불안은 업계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에 한국 정부도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 대기업인 현대, 기아차 중심의 논의가 많았고 외투 기업인 한국 GM은 물론 그 하청업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합니다. 한국 GM이 철수설을 루머로 일축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GM 노조는 쪼그라든 내수 판매 비중, 자본 유출 구조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들, 이 회계기법만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 조합원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GM 본사에게 한국 GM은 ATM이다. 정부와 한국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한 책임 의무가 한국 GM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8,100억을 투입하고 우리는 주주 감사권, 비토권, 그리고 이사 선임권 모두 상당한 경영 견제 장치를 확보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산업백 만나보면 맨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만 얘기하는 30만 명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라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은 한국 GM의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한국 사업 연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5년 늘리고 그런 속에서 한국 GM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내수 시장을 새로 일으킬 계획도 충분히 세워서 한국 GM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서 내수 진작 계획을 함께 세워야 된다. 자동차 산업 위기 속의 불확실성은 한국 GM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노조는 한국 공장에서의 추가 차종 생산과 부품을 포함한 전기차 국내 생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월 9,675건에서 4월 3,191건으로 6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초구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3월 410건에서 4월 11건으로 97% 줄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95%와 93% 감소했습니다. 이외 성동구와 동대문구, 동작구와 종로구, 중구와 마포구, 광진구와 영등포구에서도 아파트 매매 거래가 60% 이상 줄었습니다.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에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안내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서 발급 시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는 14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서 신고 수리 시에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걱정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지역 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 화폐를 가지거나 불법 환전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8조, 제10조의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기존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운행 확대 전과 비교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집계를 살펴보면 운행 확대 시행 이후인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교외선 평일 하루 이용객 수는 529명이었는데요. 이는 기존 285명과 비교해 1.8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말 하루 이용객 수는 기존 807명에서 1,056명으로 1.31배 증가했는데요. 전체 일평균 이용객 수로 따지면 442명에서 669명으로 약 1.5배 늘었습니다. 한편 적자 문제로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은 지난 1월 11일 경기 북부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77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이후 3년간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1년 차에는 대출이자의 2%, 2년에서 3년 차에는 1.5%를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적용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지원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 종합어시장과 강화 풍물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9월시장, 인천 모래내 전통시장, 만수시장, 간석 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됩니다.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 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재, 교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0에서 24개월, 25에서 47개월 자녀를 둔 4,44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15,990가구로 대상자 수를 늘렸습니다. 또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에서 11개월, 12에서 23개월, 24에서 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생후 0에서 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 가정보육 가정입니다.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재, 교구가 택배로 제공됩니다. 인천시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번 접종은 23가 다당 백신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해당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시가 미혼 남녀들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커플 축제 참가자를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아이플러스 이어드림은 인천형 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결혼을 희망하는 인천의 미혼 남녀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